안녕하세요. 새싹같이 올라온 이달의 농업 이슈를 집중 분석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알짜 정보를 전달하는 코너 대동의 새싹 탐구 생활 대새탐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심수연입니다. 오늘은 대새탐구 네 번째 시간이죠.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번째 대새탐구에서 선정한 이슈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알뜰살뜰 키운 농산물, 올해는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죠. 이 걱정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11월 온라인 도매 시장을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의 일환인데요. 11월 30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은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먼저 국내 농산물 유통 과정을 살펴볼까요?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직거래하거나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대형마트 소비자로 유통되는 과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매시장이라는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도매시장이라는 곳에서 농산물 기준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국내산 농산물의 기준 가격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 농산물 가격의 흥정 기준이 된다는 뜻이죠. 온라인 도매시장은 이렇게 농가 소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등장은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전국 단위의 도매시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유통인들의 활동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가령 가락시장에 있는 도매시장 법인은 가락시장 중도메인이나 매매 참가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 세계에서는 전국 모든 도매시장 법인,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 시장 도메인이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중도메인,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등이 구매자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진 온라인 도매시장이 만들어지면 유통 분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겠죠?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사려고 하는 곳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선택지, 즉 출하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정부에서는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 가격은 약 4% 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온라인 도매시장이 잘 정착돼 농민들의 호주머니가 빵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최근 2년간 농촌은 극심한 일손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고령화돼 있는 농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손을 빌려왔는데요. 하늘길이 막혀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입국 또한 어렵다 보니 당장 농번기 수확기에 부족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 웃돈을 얹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아마 많은 농민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대해 첫 번째 대새탐구 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다행히 2023년에는 농촌 인력 수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올해는 인력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농경연은 지난해보다 인력 필요 규모가 약 4만 2천 명 감소하고 인력 공급 규모는 4만 9천 명가량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인력 구하는 일 조금은 수월해지겠죠? 정부도 인력 공급량 증가에 힘을 보탭니다. 정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기존 154개소이던 걸 올해는 101개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 배정인력을 크게 확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고용허가제로 4,000명 이상, 계절근로의 경우 7,000명 이상 확대되고요. 앞서 대새탐구에서도 전해드린 농협에서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범사업, 이 사업도 올해 19개소로 늘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농업 고용 인력 지원 특별법이 공포된 사실 아시나요?
이 법이 내년 2월에 시행되는데요. 농업계에서는 이 법으로 농촌 인력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구하는 일, 조금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정치적 이슈가 된 양곡관리법, 결국 국회에서 부결됐는데요. 양곡관리법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쌀값을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민당정이 간담회를 개최해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 농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농가 직접 지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농업 직불금 예산을 3조 원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가별 품목별 실제 수입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 안정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이 외에도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 이양 직불제를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산지 유통 분야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산지 출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해 유통 비용을 약 2.6조 원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청년농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씩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4,000명, 2027년에는 6,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촌에는 문화 서비스도 열악하죠. 정부가 농촌 주민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 SOC 복합시설을 지원합니다. 올해까지 900개소, 2027년까지 1,250개소를 지원하고요. 농촌에 부족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농촌의 많은 변화를 기대해 볼까요? 대세탐구는 우리나라 농촌을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세탐구는 항상 여러분에게 궁금해하고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만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추가로 대세탐구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대세탐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